흡입은 보통 뭐 미세먼지나 담배 이런 걸로 연기로 들어가지만 피부로 들어가는 게 우리가 사용 빈도가 높기 때문에 그래요. 세제류나 뭐 세정제, 화장품 이런 것들이 그리고 배출이 안 되니까 더 위험하다. 계속 그 얘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미국의 의학 박사이신 이 사뮤엘 이분이 이런 논문을 발표하시고 강연을 한 파트를 이제 책에다가 옮겨 담았는데, 네, 이런 생활 필수품, 생활용품이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 치약은 바퀴벌레를 죽이는 강력한 세제, 이거는 예전에 그 뭐 KBS인가 무슨 실험하는 프로그램인데 갑자기 또 프로그램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네, 거기에서 우리 이 퍼스널 케어 강의에서 엄청 많이 봤었는데, 이렇게 치약 우리 일반 저희 글리스터 말고 밖에서 파는 마트 또는 아무튼 일반 치약을 이렇게 네모나게 테두리 쳐놓고 그 안에 바퀴벌레를 집어넣으면 얘네가 그 테두리 밖을 넘어가질 못하죠. 그 프로그램에서. 그리고 한참 두면 얘네가 이제 점점 신경이 마비돼서 결국 움직이지 못하고 기절하는 상태인 것까지 나온 것 같아요. 죽었다는 얘기는 못 들었고, 얘네가 신경 마비로 인해서 계속 이렇게 막 더듬이 같은 걸 덜덜덜 떨다가 뒤집어져서 이제 기절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는데, 네, 신경계가 마비된다. 그래서 저희도 저희 치약 공부할 때 저희 치약은 미래가 마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양치를 하고 바로 사과나 뭐 이런 과일 같은 걸 먹어도 그 치약 맛이 안 나고 그 맛을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배우고 또 실천해 보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경을 마비시키는 그런 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유독 물질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암을 유발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잘 골라서 쓰셔야 될 것 같고, 뒤에는 이제 경피독의 종류들이 나오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소비자들이 똑똑해졌잖아요. 화장품 성분 검색해보는 어플도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고, 또 똑똑하신 분들일수록 사실 가격의 기준을 두기도 하지만 이 제품 뒷면에 전성분을 굉장히 많이 보시거든요. 그리고 그 성분들이 대략적으로 어떤 건 어디에 쓰이고 어떤 건 뭐 계면활성제고 이런 것도 거의 상식으로 아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저희가 뭐 외울 필요는 없고 또 영어로 돼 있는 이름들이 많지만 그냥 한 번씩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여기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또 여신이신 임채연 사장님. 오늘 어떻게 나이 스물고 가네. 경피독의 종류들 SLS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와 SLES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 똑같은데? 는 모두 풍성한 거품과 높은 세정력 및 향을 내는 계면활성제 성분이다. SLS는 환경을 파괴함은 물론 피부에도 엄청난 자극을 포함해 유전자 변이, 심지어는 백내장의 원인으로도 지목받고 있는 물질에 속한다. 그래서 환경에 덜 위험하게 에틸렌 옥사이드, 자동차 부동액 성분을 넣어 만들어진 성분이 바로 SLES다. SLES가 SLS보다 덜 안전하다고는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에틸렌 옥사이드로 SLES가 만들어질 때 1.4 다이옥산이 자동적으로 생성되는데 이는 이 B급 발암 물질이며 여성 유방암을 일으키는 원료이기도 하다. 네, 다음 장도요. 네. PEG 폴리에틸렌 글리콜, PPG 폴리프로필렌 글리콜은 화해 어플에서 피해야 할 성분 20가지에 포함된 보습제 및 계면 활성 물질이다. 본 물질들은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며 독성을 지닌 물질로서 군사용 독가스로도 사용된다고 한다. 하지만 PEG, PPG는 피부 흡수율이 적고 사용 권고량을 넣고 제조하기에 위험성 있게 보기는 어려워도 문제는 제조 과정에 발생하는 어, 비, 어, 2급 발암물질인 1.4 다이옥산 및 다이옥신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SLS나 SLES처럼 1.4 다이옥산이 피부를 손상시키고 이런 성분이 들어있어 유방암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세정을 해야 한다. 그리고 뒤에 붙어 있는 숫자는 분자량의 크기를 표현하는 숫자이다. 숫자가 네. 적을수록 분자량이 작아 피부에 쉽게 침투된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뭐 전문 용어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SLS, SLES 이렇게 해서 이 두 개는 계면활성제 성분인데, 얘네들이 들어있으면 네, 이런 발암 물질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가 그 기준치라는 게 있고 양을 조절해서 하기 때문에 또 이게 쓰이는 제품들도 많거든요. 그렇지만 네, 그래도 가급적 피하는 게 좋겠죠. 네, 똑같은 양이 체내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몸 환경이나 상태에 따라서도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거는 본인 몸 상태나 그렇죠. 본인 몸 상태, 뭐 유전적인 요소든 관리적인 부분이든 다르게 반응할 수 있으나 그래도 어쨌든 권고가 발암물질로 돼 있기 때문에 안 들은 거를 쓰시는 게 좋죠. 근데 뭐 베이비 비누 이런 데도 막 57% 거품 잘 나게 하기 위해서 뭐 쫀득쫀득한 풍성한 우리가 느낌적으로 좋은 느낌을 주는 그런 것들, 뭐 향, 뭐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쓰이는데 안전성 면에서는 조금 위험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이 계면활성제 부분이고 다음은 네, 얘도 보습이랑 계면활성 물질인데 뭐 군사용 독가스로도 사용된다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다이옥신, 다이옥산 이런 것들이 피부를 손상시키고 역시 유방암에 위험하다. 이렇게 해서 나와 있습니다. 공통적인 건 다 샴푸, 화장품, 바디워시, 치약, 거품 내는 것들이거든요. 계면활성제.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래서 막 핸드메이드로 만들어서 쓰는 거 굉장히 유행도 많이 했고 요즘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급적 만들어서 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사실 그 순도가 높은 원료들을 다 구입을 해서 저도 비누 만들기랑 뭐 이런 거, 초 만들기 뭐 이런 거를 해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비용이 비싸요, 사실은. 그게 품질이 좋은 거일수록. 그것도 뭐 등급이 천차만별이라 싼 것도 있고 막 에센셜 오일 같은 것도 가격 차이가 엄청 많이 나지만 그래도 좋은 거 좀 이런 거 쓰려면 돈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만드는 것도 뭐 취미 활동으로서는 좋을 것 같긴 한데 뭐 선물도 많이 받고 막 그러거든요. 만들어서 주시면 감사하죠. 그래도 손수 만들어서 생각해서 준 건데 그렇지만 내가 만들기에는 재료비가 너무 많이 들더라. 저는 네,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냥 좋은 제품을 선택해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트리클로산 그리고 뭐 CMIT 이게 뭔가요? 네, 메칠 뭐 에틸 뭐 이런 거 나오는 건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박근영 사장님은 다음 강사님이시니까 추현수 사장님 읽어주실까요? 트리클로산은 강력한 살균 및 보존제, 표백제의 역할로 치약과 비누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물질이다. 이외에도 제품을 사용하면서 공기 중에 균 오염을 막기 위한 용도와 균의 번식과 증식을 억제하기 위해 사용되며 미생물을 죽이거나 억제하는 등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온 성분이다. 로션, 스킨, 세정제를 포함해 구강 청결제부터 겨드랑이 탈취제는 물론 가구, 의류, 장난감, 근래에는 컴퓨터 키보드와 매트리스, 도마 등 생활용품에도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6개월간 쥐의 트리클로산에 노출시켰더니 간에 문제가 발생하였고 사람에게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된 성분이다. 국내외 연구 결과 간암, 갑상선 기능 저하, 유방암, 생식기 교란, 간섬 유화와 암 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알려져 사용 제한 또는 금지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한국에서는 0.3%의 사용 권고가 있지만 많은 제품에서 함량을 초과하는 경향이 짙어 불안하게 만들고 있으니 적정 성분이 있다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전혀 들어있지
있지 않는 제품으로 선정해 사용하는 것으로 권한다. 밑에도요. CMIT와 MIT는 한때 한국 사회를 뜨거운 이슈로 만든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사용된 주범 물질들이다. 1960년대 미국 로맨 하수사가 개발한 유독 물질 안 보이시죠?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유독 유독 화학 물질로 물질로 네. 강력한 살균 보존제로서 제품의 변질과 부패 방지로 널리 사용되는 성분이다. 네, 옆에 조금 더 있거든요. 네. 음식에서 맛을 내기 위해 만든 인공 감미료의 맞나요? 독성이 위에 강해 위에도요. 네, 독성이 강해 알레르기 반응뿐 아니라 세포막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심지어 호흡기, 눈에 강한 자극을 주기 때문에 미국 환경보호청은 1991년 이를 산업용 살충제로 등록하고 2등급 흡입 독성 물질로 지정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일반 화학물질로 분류되다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발생 후인 2012년 환경부가 유독물질로 지정했지만 사용이 전면 금지되지는 않았다. 현재 가습기 살균제, 구강청결제, 화장품, 샴푸, 치약 등에 사용되며 물로 씻어내는 제품에 한해서 사용되고 있다. 사카린까지 해주세요, 사장님. 네. 음식에서 위해 맛을 내기 위해 만든 인공 감미료에 속한다. 사카린은 물에 잘 녹지 않으므로 나트륨을 혼합하여 사카린 나트륨으로 제조하여 만든다. 일반 음식에 포함되어 있지만 치약에도 이 성분이 들어있다. 치약을 맛보면 약간 단맛이 나는 것이 바로 사카린 나트륨 맛이다. 단맛을 내지만 나트륨의 특성상 보존제 역할을 하기에 절임류나 가공류, 건강식품류에 많이 사용된다. 사카린은 합성 감미료이므로 크게 문제시하지 않지만 그래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이게 사진을 예쁘게 못 찍었네요. 네. 트리클로산하고 CMIT에 대해서 나오는데 읽어주신 대로 살균 및 보존제, 표백제의 역할을 해서 치약과 비누에 가장 많이 사용된대요. 그리고 얘네들이 물과 맞닿는 데 쓰는 것들이잖아요. 주방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세균이 증식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강력한 살균제의 역할로 자꾸 농도를 진하게 해서 만드는 제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이 이 사용 권고량보다 많아지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간암, 갑상선 기능 저하, 유방암, 그리고 쥐에다가 이렇게 실험을 할 때 보통 보면 1차적인 반응은 얘네들이 굉장히 예민해지고 둘이 싸워요. 그 실험 대상 쥐들이. 그래서 서로 핥히고 막 피를 내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직접적으로 보통 이게 과정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다가 어디 문제가 생기고 혹이 생기고 그러다가 시름시름 앓다가 이제 쥐들이 죽는 건데 저희가 그러니까 좀 예민하게 반응하고 날카로운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뭘 해도 자꾸 간이 기능이 나빠지니까 욱 하는 거지. 우리가 건강에서 배운 것처럼 자꾸 버럭버럭 화를 내고 자꾸 싸우려고 들고 이게 어쩌면 원래 성격이 그래 뭐 이런 게 원래가 아니고 매일매일 쓰는 치약이, 매일매일 머리 감는 샴푸가 내 몸에 이런 역할을 켜켜이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해봐야 되는데 별로 해보지 않죠. 공부를 안 하면. 상관관계를 모르니까. 근데 쥐 실험에서 그렇게 나왔고, 사람한테도, 네, 그렇게 반응을 하더라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분명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만약에 저는 이제 다 큰 어른은 통제가 되니까 그럴 수 있지만 아이들, 어린 아이들 그리고 뭐 그러니까 중학생이 되지 않은 그러니까 사춘기를 아직 진입하지 않은 10살 미만의 아이들인데 막 너무 예민하거나 막 너무 날카롭거나 이러면 이런 얘기 해드리는 경우도 있었어요. 소비자분들한테 가서 받아들이는 거는 그분들의 자유지만 이런 것도 이런 연관관계가 있다더라. 들어보셨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신기해하게 반응하는 분도 계시고 에이 설마 그런 거랑 문제가 있겠어? 이렇게 반응하는 분도 있었지만
아무튼 저는 그렇게도 안내를 많이 했었거든요. 애기 어린 엄마들 만나면. 근데 저는 그렇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알려드린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가습기 살균제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법적인 뭐 그런 뭐 것 때문에 유통이 됐다가 수많은 사람들의 네, 생명을 뺏어간 그런 사건이라서 이 이후에 뭔 풀이 이렇게 되게 제품에 많이 붙은 것 같아요. 성분이 안 들어갔는데 제품 가격은 더 비싸, 사실은. 근데 원래 그게 맞는 거죠. 뭐 나쁜 게 안 들어가면 더 천연 성분이 높은 거고 좋은 거니까 더 비싸게 파는 건데, 네, 나쁜 게 안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그런 거 잘 보고 사시고, 사카린은 어디에 많이 해 드셨나요? 사카린 집에서 써보신 분? 옥수수 찔 옥수수 때요. 찔 때 그죠? 요만한 봉지에 들어있는 그게 사카린인 거죠. 설탕을 넣으면은 그 맛이 안 나더라고. 사카린이 없어서 설탕을 들이부어도 뭔가 그 감칠맛과 그게 덜한데, 네, 그것도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고 나와 있네요. 여기 광물성 오일은 네, 그림자 져서 제가 읽겠습니다. 미네랄 오일을 일컫는 말이다. 화장품의 중량제로서 가장 저렴한 원가로 널리 많이 사용되는 원료에 속한다. 처음에는 석유, 원유에서 추출하여 비난의 대상이 되었지만 뛰어난 기름막 형성으로 보습력이 좋아 문제성보다 저자극성으로 100년 넘게 인기를 누리는 성분이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핵심은 모든 화장품의 성분은 뛰어난 기능성보다 좋은 원료를 넣어 그것이 피부에 매우 좋을 것이라는 환상을 심어주고 뒤에서 최소한의 부작용이나 문제성이 나타나지 않도록 개발된다는 점이다. 그러면 소비자들은 함유된 성분만 보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니 막연히 좋다라고 인식하게 된다. 가장 뛰어나고 안전한 판매 방식에 속한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아무리 안전하다 하나 피부에 석유를 바르는 것인데 그것이 그렇게 안전하게 만들었다고 해서 괜찮을까 하는 것이다. 본인의 입으로는 절대 넣지 않을 제품을 피부는 괜찮을 거란 막연한 생각으로 바른다는 것은 감성이 이성을 노예로 만들어 복종케 하는 이치에 맞지 않는 생각과 행동이다. 판매점에 가면 미네랄 오일은 아이용 제품으로 판매되고 있다. 그것도 100% 미네랄 오일로만 만들어진 제품이다. 이름을 바꿔 베이비 오일로 아이에게 매우 좋을 것이란 심리로 다가가고 있다. 내 아이라면 절대 석유를 보습 때문에 바르지 않을 것 같다. 그것이 비록 최고의 저자극성 제품이라 할지라도 미네랄 오일은 화장품의 증량제로 사용한다. 커피를 타면 90%는 물이다. 마찬가지로 화장품의 핵심 원료인 10% 미만이고 핵심 원료는 10% 미만이고 나머지는 미네랄 오일로 채운다. 그리고 얼굴에 석유를 바르니 더 강한 기름으로 지우기 위해 클렌징 오일을 사용해서 지운다. 기름은 기름으로 지워야 하기 때문이다.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미네랄 오일 예전에 한번 언급한 적 있는데 그 뭐 여기 베이비 오일이라고도 나왔지만 네. 저희가 제일 잘 아는 예쁜 그 핑크색 게 들어있는 그거죠. 그 회사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100년 넘게 인기를 누렸다고 나오면 다 아실 거예요. 한 번씩 써보셨고. 네, 근데 그게 자극이 아무리 적다고 해도 네, 석유를 피부에 바르는 거랑 똑같다. 이렇게 세게 여기서 나오고 있죠. 그래서 화장품은 핵심 원료는 10% 미만, 나머지는 미네랄 오일로 채운다. 그래서 보습이 그냥 촉촉한 느낌 때문에 쓰는데 위험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림 보고 마칠게요. 항공유는 말 그대로 비행기에 쓰는 기름이고 휘발유는 자동차 기름이고 경유는 화물차 기름이고 그 다음 뭐예요? 이게 기름의 등급이거든요. 이게 깨끗한 기름 맨 위에 순도 높은 기름부터 밑으로 내려가는데 미네랄 오일 네 번째 있는 미네랄 오일은 아까 저희가 읽은 것처럼 화장품 증량제로 쓰인다는 거죠. 경유보다 등급이 떨어지는 오일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벙커 CU는 배가 쓰는 기름이네요. 그리고 이제 콜타르, 아스팔트 깔 때 쓰는 석유 찌꺼기 중에 찌꺼기. 근데 마스카라나 아이라이너에 많이 쓴다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그 비타민 C 데모할 때 막 지글지글 타서 각 시커멓게 나오는 제품이 있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걔도 역시 콜타르 성분이거든요. 아스코르빈산. 네. 입에 심지어 먹는 건데도 이렇게 화학적인 거는 만들어서 색소 원료, 초콜릿 껍질, 음료수 색소, 비타민, 과자 색소, 기타 식용, 뭐 식용 색소인데 뭐 어때? 괜찮지. 그렇지만 우리 막 혓바닥에 퍼렇게 남고 막 입술에 막 시뻘겋게 남고 막 이런 것들이 이런 석유계에서 뽑는 색소기 때문에 법적으로 식용으로 분류는 됐으나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계면활성제도 이런 가장 순도가 떨어지는 오일로 쓴다. 그러니까 엄청 대량으로 크게 막 만들고 가격도 엄청 싸잖아요. 대병일수록 싸잖아요. 이만한 거 막. 그런 거 뭐라 그래? 오늘은 제가 섬유유연제 봐서 자꾸 생각이 나는데 막 그릇 닦는 것도 막 이따만한 거. 식용유도 막 업소용은 막 이만하잖아요. 근데 별로 안 비싸잖아. 그런 게 네. 식용유는 아니고 식용유는 먹는 기름이니까 이런 기름은 아니지만 비유가 잘못됐습니다. 제가. 네. 그런데 화장품도 많이 그렇게 쓰이고 있다. 네. 그래서 화장품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원료는 석유계 광물질에서 추출하여 사용한다. 안심하고 사용하는 원료도 있지만 독성이 강한 원료도 사용되는 게 현실입니다. 마케팅에 속으시면 안 돼요. 예쁜 여자 연예인이 나와서 막 눈에 바르고 얼굴에 바르고 막 그렇게 한다고 해서 거기에 속아서 저도 많이 샀거든요. 거기에 현혹돼서 그리고 막 거기다 세일도 해. 막 이러면 안 살 수가 없어서 샀는데 참 그런 분별력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읽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네. 확실히 그 뭐야 비타민 C 화장품 그런 것도 뭐 뭐야 우리가 석유 제품으로 만든다는 건 뻔히 다 알고 있었고, 그다음에 아까 뭐 수제로 만드시는 것도 뭐 좋다고는 했는데 일단 화장품은 사실 과학이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화장품을 만든다 그러면 우리가 물에다가 뭐 이렇게 섞어가지고 화장품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게 물 입자가 피부 들어가는 그 크기보다 크기 때문에 피부 그 뭐야 수분길까지 들어갈 수 없는 거를 또 모르시더라고요. 그냥 내가 인증된 걸로 했으니까 좋은 거겠지라고 하고 바르는데 막상 바르면 피부가 겹이 있잖아요. 뭐 돼지도 오겹살인데 뭐 우리 피부가 몇 겹이겠습니까? 근데 그 피부의 얇은 그 수분길까지 들어가는 그런 기술이 어떤 화장품의 과학인데 그런 건 또 무시하고 일단은 내가 바른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확실히 아메이 제품이 환경 친화적이기도 하고 건강하기도 하고 솔직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5주 임채선 사장님이 고생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5주는 박근영 사장님이 이제 또 저희 미팅에서 이제 데모를 준비해 주실 건데, 오늘 데모는 아마도 제가 무슨 데모 하는지 여쭤보지는 않잖아요, 계속. 근데 이제 박근영 사장님이 아까 주현수 사장님한테 브로콜리 좀 사다 줘 이렇게 하시는 전화 내용을 제가 본의 아니게 옆에서 들었기 때문에 아마 오늘은 브로콜리 데모가 아닐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그럼 박근영 사장님 큰 박수로 데모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고양에 살고 있는 박근영입니다. 저 몇 분 하는 거죠? 10분? 네, 20분 20분이요? 아, 10분이죠. 그냥 하세요. 네. 제가 오늘은 디시드랍스하고 그다음에 채소 과일 세정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그냥 시간에 맞게 상황에 맞게 하겠습니다. 임채선 사장님하고 제가 하는 거하고 아이템이 겹치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임채선 사장님하고 이제 카톡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서로 전달하는 뭐 멘트도 다르고 이렇게 방식이 조금 다르니까 제품이 겹쳐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뭐 비교해서 누가 뭐 잘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서로의 장점만 보고 예, 꿀팁만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처음 소비자를 만났을 때 물론 그래, 내가 이 사람한테는 커마팩을 뭐 얼마치 전달을 해야지 하는 사람도 있고, 아, 이 사람한테는 그냥 작은 것부터. 근데 우리 제품 중에 기본이 주방세제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 만났을 때 그냥 편하게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료 준비도 간단하고. 자, 제가 오늘 데모할 거는 디시드랍스입니다. 자, 많이 보셨죠? 우리 그 예전에 무슨 프로였는지 모르겠지만 제목은 생각은 안 나는데 제가 자료를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그 한국인 직장인 한 1년에 소주잔 2잔 정도의 분량을 주방세제를 먹는데요. 이게 그냥 그 직장인 기준으로 했을 때. 근데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직장인들은 회식 문화도 많고 또 이제 집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이제 식당에서 음식을 먹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서처럼 식당에서는 가정에서처럼 꼼꼼하게 세척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소주잔 2잔 정도의 주방세제를 먹는다고 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또는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와이프가 정말 내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이 세제가 내 몸에 계속 쌓여서 소주잔 2잔 정도의 분량이 내 몸에 쌓인다면 정말 저도 그런 프로그램을 봤을 때 굉장히 깜짝 놀랐었거든요. 그러면 어떤 거를 써야 되냐? 안전한 거를 써야 되겠죠. 제가 실험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거울이 있고요. 자, 요거는 잘 아시죠? 고추기름인데 왜 얘를 사용하냐 하면 물론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이런 식용유도 사용을 많이 하는데 우리는 소비자들에게 보여줘야 되니까 시각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색깔이 빨간 이거를 이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얘를 그릇에 우리가 고기를 먹고 나면 그릇에 때가 있죠. 자, 이렇게 흐를 것 같은데 보이시죠? 네. 자, 제가 이제 기름을 묻혔어요. 여기다가 얘는 PX에서 파는 한 병에 2,000원짜리 얘도 무슨 순한 어쩌고 하고 오곡 세제예요. 오곡. 우리가 오곡하면 곡물이니까 순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얘를 짤게요. 짜고 잘 안 보이는구나. 얘는 우리 디시드랍스. 얘도 할 때 유념하셔야 될 거는 동일한 양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잘 안 보인다. 자, 땡큐. 이렇게. 자, 요거는 타사고요. 이거는 우리 디시드랍스예요. 제가 문지르지도 않았는데 벌써 좀 차이가 보이시나요? 네네. 자, 제가 혼자 하는 거니까 문지르진 않을게요. 소비자를 만났을 때는 여기 좀 따줘. 반드시 문지르게 합니다. 문질렀을 때 차이점. 느낌이 그냥 문질러 볼까요? 얘는 타사 거 굉장히 끈적끈적하고요. 얘는 세제가 느껴지기는 하는데 뭐라 그럴까 그냥 쭉쭉 밀려나는 느낌. 얘는 굉장히 끈적끈적해요. 그리고 우리 세제를 바르고 나서 물로 세척을 하죠. 쭉
쭉, 쭉, 쭉. 자, 동일한 물을 사용을 해서 세척을 했는데 보이시죠? 얘는 세제가 그대로 남아 있고요. 얘도 약간은 보이지만 그래도 많이 없어졌죠. 자,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네. 자, 물론 우리가 이 오른쪽, 제 기준으로 오른쪽에 보이는 타사 세제처럼 얘를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이 세제를 사용하게 되면 더 많은 물이 사용이 되고 또 기름이 많으면 우리 그만큼 뜨거운 물을 사용을 하죠. 그러면 가스비도 많이 들고 또 뜨거운 물도 많이 써야 되고 여러모로 절약을 할 수가 없죠. 비교를 하자면. 자, 그러면 제가 이거를 데모를 하고 나서 꼭 보여드리는 게 있어요. 뭐냐면 공유를 할게요. 사진, 갤러리, 이거. 보이시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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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제가 뭐 아무런 자료 없이 말씀을 드려도 잘 듣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이제 자료를 꼭 드리거든요. 조그만 자료라도. 자, 여기 DC 드랍스 바이오캐스트 식기세정제라고 돼 있는데 가격은 11,000원이에요. 1리터에 11,000원. 비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거는 원액이고요. 희석해서 쓰는 거예요. 자, 일단 제가 여기 같이 읽을게요. 바이오캐스트 포뮬러로 강력한 세정력을 제공하고 코코넛 오일에서 유래한 성분이 기름기와 말라붙은 음식 찌꺼기를 깨끗이 제거합니다. 알로에 베라와 들깻잎, 시소 추출물이 손을 보호해줍니다. 맨손으로 해도 손이 굉장히 촉촉해요. 아메이 50년 노하우로 독자 개발된 바이오캐스트 포뮬러로 식기에 기름때와 찌든때의 강력한 세정력 제공. 식물성 코코넛 세정 성분과 알로에베라와 시소 등의 저자극 내추럴 독자 블렌드 함유로 잦은 설거지로부터 피부 보호, 상큼한 시트러스 향으로 기분 좋은 설거지, 미국 환경보호국 인증을 획득, 희석 사용이 가능한 생분해성 고농축 포뮬라로 300ml 전용 희석 용기 20병 분량의 경제적 사용. 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원액이에요. 원액이고 얘를 저희 전용 희석 용기 있죠. 네, 굉장히 예쁘게 리비전이 됐는데 저도 이 리비전 된 제품을 사용하고 싶은데 예전에 그 희석 용기 네모난 거 그게 얼마나 탄탄한지 망가지질 않아가지고 그거를 계속 사용하고 있거든요. 아메이 제품은 정말 한번 사면 너무 오래 쓴다는 거. 그래서 이 희석 용기에다가 이제 희석을 해서 사용하는데 얘가 20병이 나와요. 20병이 나오면 11,000원으로 나눴을 때 550원이에요. 이 300ml가 550원이면 정말 우리가 저렴하다고 하는 PX, 그냥 일반적으로 PX 굉장히 저렴하다고 알고 있지만 거기서도 가장 작은 게 2,000원대거든요. 얘는 550원 하면 소비자분들이 정말 싸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여기에 뭐 몇 대 몇, 뭐 5대1, 뭐 3대1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거 저는 말씀드리지 않고 그냥 물부터 채우시고 여기 색깔이 있으니까 여기 색깔만큼 세제를 넣으시면 됩니다 하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저희 세제는 전용 스펀지가 있습니다. 짠, 이거 소프트 버지라고 해서 얘를 사용해야 되는데 왜 얘를 사용을 해야 되냐? 저희 주방 스펀지 생각하면 보통 뜨개질로 이용해서 그 수세미 많이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그냥 밖에서 파는 그런 수세미도 있지만 걔네는 우리 세제를 사용했을 때 밑으로 주르륵 흘러요. 저희는 아까도 보셨지만 세제 자체가 찐덕찐덕한 게 아니라 이 촉감 자체가 굉장히 묽기 때문에 이런 이제 다른 수세미를 사용했을 때는 밑으로 주르륵 흐르기 때문에
소비자분들한테 얘를 전달하실 때는 꼭 우리 전용 세제를 같이 써야 된다. 그래서 거품도 잘 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구멍이 있죠. 이게 그냥 뚫고 싶어서 뚫은 게 아니라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이제 세척하고 나서 곰팡이 끼지 말라고. 이것도 특허래요. 수세미에도 특허가 있어요. 아메에는. 그래서 세척을 다 하고 나서 얘를 어떻게 보관하시죠? 그냥 놔. 그냥 그냥 어디다가 헹궜어요. 그릇을 깨끗하게 헹궜어요. 꼭 짜서 그냥 걸어 놓으시나요? 제가 예전에 강서에서 데몬 강의 배울 때 얘를 다 사용을 하고 나서 여기다가 디시드랍스를 한 번 짜서 한 번 이렇게 주물주물해서 세제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걸어 두라고 배웠거든요. 그러면 여기 그 음식물 찌꺼기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굉장히 오래 쓸 수 있다고 그런 팁을 알려주셨는데 이것도 꼭 말씀드려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세제가 1963년도에 나왔대요. 그래서 1963년도 하면 저희 전쟁 직후고 그 새마을 운동 1970년대 시작하기 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막 먹고 살기 바쁠 때 정말 저 먼 나라에서 두 청년에 의해서 자연을 생각하고 사람을 생각하는 이런 세제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저 같은 성격의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감동으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자연도 건강해지고 사람도 건강해지는 그런 제품을 꼭 써야 된다고, 무조건 써야 된다고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디시드랍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채소과일 세정제 할까요? 네, 하셔도 됩니다. 또 우리가 준비해 놓은 것도 안 하면 또 잠 안 오잖아요. 다음 주에도 됩니다. 네, 그러면 자, 여기 계신 사장님들도 너무 다 잘하실 테지만 제가 또 연습한다는 생각으로 자, 보통 과일을 어디다가 씻어서 드시나요? 수돗물요. 그냥 수돗물에만 하세요? 베이킹소다요. 베이킹 소다? 네. 식초. 네, 보통 식초랑 베이킹 소다를 많이 하는데 제가 저희 아메이 제품 중에는 식기 세정제도 있지만 이렇게 채소 과일 세정제도 있어요. 이거는 지금 리비전 되기 전 제품인데 정말 얘도 과일을 먹을 때마다 두세 번 펌핑하지만 정말 오래 씁니다. 정말. 그래서 여기 브로콜리가 있는데 자, 한쪽에는 우리 채소 과일 세정제를 뿌려볼게요. 원래는 볼에 담가 놓고 두세 번 펌핑하면 돼요. 근데 저는 실험을 하기 위해서 조금 많이 뿌릴게요. 이렇게 안 나오지? 그리고 식초에다가 많이 세척해서 드시죠. 이거는 제가 식초를 담은 거예요. 식초 뿌려볼게요. 자, 뿌렸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제가 이제 수돗물로 씻는다고 가정을 하고 잘 보이시나요? 자, 왼쪽은 식초로 씻었는데 물이 튕겨나가고 오른쪽은 저희 채소 과일 세정제로 뿌린 곳에는 물이 스며들어요. 자. 색깔 차이도 나죠. 네. 이 브로콜리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과일이 있지만 제가 브로콜리를 또 선정한 이유는 얘가 굉장히 알알이 작고 굉장히 촘촘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채소들이
썩지 않아요. 우리가 마트에서 구입을 할 때 굉장히 신선해 보이죠. 그런데 우리 주부님들이 식초, 베이킹 소다로 많이 세척을 하시는데 그런 이제 논문이나 또 이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찾아보시면 식초는 살균은 돼요. 살균은 되지만 뭐 이런 뭐랄까 농약, 그다음에 표백제, 광택제는 없애주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보셨지만 물을 뿌렸을 때 튕겨 나가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는 광택제가 뿌려져 있기 때문에 더 맛있게 보이려고 사과에는 빨간색을 뿌리고 또 브로콜리에는 초록색을 뿌리고, 근데 얘는 이 농약이나 표백제 뭐 또 벌레 생기지 말라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뿌리는데 걔네들을 다 깨끗하게 세척을 해주기 때문에 자 과일 본연의 초록 색깔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리고 이제 식초하고 베이킹 소다를 많이 뿌리시는데 걔네는 2차 오염이 있대요. 과일에 농약이 붙어 있는데 식초와 베이킹 소다가 들러붙어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깨끗할 거다라는 그냥 잘못된 정보이고 2차 오염까지 생기니까 또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물 먹거리들이니까 좋은 제품이 있지만 안전하고 검증된 제품으로 사용하시면서 가족들 우리 밥상 건강한 식탁을 차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역시 또 이렇게 경험이 묻어나는 데모였습니다. 식초에다 뿌리는 것도 처음 봤네요. 네. 아마 브로콜리는 아이들 그 이유식 쓸 때 많이 쓰시죠. 여기에도 이 방에 진금옥 사장님 늦둥이가 지금 3살인가? 진웅이가 3살이죠, 아마? 3살인가 할 텐데 진웅이도 이유식 먹일 때 아마 브로콜리를 많이 먹일 건데 브로콜리에 확실히 광택제가 많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똑똑한 엄마들은 이제 뭐 베이킹 파우더니 소다니 뭐 식초니 이렇게 해가지고 그 광택제를 없애려고 하는 거죠, 결국에는. 근데 이제 잘 안 없어진다는 거. 그래서 가끔 이렇게 양자 공명기를 찍어 보면 농약 잔류 이렇게 농약 잔류 염소가 많이 뜬다고 이렇게 딱 뜨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한테 채소 많이 드시죠? 이러면 네 그러더라고요. 결국에는 제대로 안 씻어 먹어서 농약 잔류 염소 같은 그런 게 몸속에 계속 쌓이는 거니까 또 뭐 자기는 몸 생각한다고 채소 많이 먹었는데 결국은 채소 먹으면서 농약 먹는 거라서 잘 이렇게 씻어 먹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그런 데모를 보여주셔 가지고 박근혜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보면 시간이 10분 남았는데 오늘 스피치하고 오늘 미팅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